잡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보다는 LLM과 그다음에 LLM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의 이런 좀 고민들을 한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현재 휴먼 인스파이드 AI 연구원의 연구원장 겸 컴퓨터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저의 원래 전공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 인공지능의 두 번째 윈터인 199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또는 뭐 학위 과정 때부터 시작하면 한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자연어 처리를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두 책을 좀 보시면 자연어 처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 또 많은 산업에서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지금 높잖아요. 네, LLM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더닝크루거 이펙트 커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X축은 기술에 대한 난리지의 정도입니다.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X축이 그렇고요. Y축은 기술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저 더닝크루거 이펙트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카더라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게 또 세상을 확 바꿀 게임 체인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Y축에 있는 컨피던스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2022년 11월 달에 진짜 대단한 챗GPT이지만 얘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엄청나게 피크를 찍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다 보면 얘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Valley of Despair라고 하는 이런 그 절망의 계곡에 도달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태까지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유행, 특히 인공지능의 많은 기술들이 1960년대, 70년대 인공지능의 첫 번째 윈터, 두 번째 윈터가 다 저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Valley of Despair, 절망의 늪에 빠져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사장되어 버리고, 여태까지 작급의 많은 AI 기술들이 저 절망의 늪에서 다 빠져갔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 나온 라지 랭귀지 모델은 조금 달라요. 얘는 지능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별로도 다르고, 많은 그 케이스에 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이전과는 다른 생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저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곳에 체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2023년 뭐 4월, 5월, 6월 그때 챗GPT에 뭐 열풍이 시들어가냐, 뭐 사용자 수가 얼마나 빠졌다, 뭐 이런 류의 이제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되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LLM의 시장들을 찾고 있는 저 정도의 slope of alignment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시대가 지금의 현재의 시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올라가다가 진짜 alignment 시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다시 꼬꾸라져서 투자면 뭐면 이제 다 다시 이제 해서 세 번째 AI 윈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역할과 책임이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는 각 회사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살고 죽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크게는
이 시장이 또는 이 기술이 얼마나 잘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진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들을 가끔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좀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초고대 언어 모델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이러한 학문에서는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규칙을 이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까지 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인피리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아주 유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코퍼스로부터 확률과 통계 정보를 추출해서 그 확률과 통계 정보로 언어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은 어떤 거냐? 그거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랭귀지 모델은 단어 게임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단어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제 밥을이라고 하는 걸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군가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는 먹었다, 누구는 쥐었다, 누구는 샀다, 누구는 망쳤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럴듯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사람만큼 잘 맞추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그게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거를 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형태의 그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는 뭐가 오고 뭐 다음에는 뭐가 오는지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아주 확률이 높은 다음 단어를 생성해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단어 게임을 하는 소프트웨어이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랭귀지 모델은 두 번째 이 케이스의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단어 게임을 하는데 좌측과 우측에 문맥이 주어지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맞추는 단어 게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한 거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 방식이라고 하고, 제가 요즘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방식의 언어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오토 인코딩 방식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사용하는 많은 이제 언어 모델의 근본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트랜스포머의 왼쪽에 있는 랭귀지를 언더스탠딩하는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 오른쪽에 있는 오토 인코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생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들이 왼쪽에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오른쪽 단을 잘라서 세상의 모든 그 데이터, 언어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어낸 것,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더 추상해서 이야기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단 사용자의 쿼리 또는 뭐 프롬프트 또는 뭐 사용자의 뭐 질문 뭐 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됩니다. 그걸 요즘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그러면 이 LLM은 무엇을 하냐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지? 그걸 생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아웃풋의 첫 번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생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장 그럴듯한 단어가 뭐지? 라고 하는 걸 또 생성하고 또 생성하는 거죠. 그렇게 생성해서 이메일도 쓰고, 그렇게 생성해서 코딩도 하고, 그렇게 생성해서 삼행시도 쓰고, 그렇게 생성해서 무엇인가 답변을 하고, 그렇게 생성해서 언어를 요약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성해서 언어를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저거예요.
사용자 프론트 제시해? 그러면 얘가 이제 학습한 그런 모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next word를 계속해서 생성한다. 언제까지? 마지막 종결 표시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종결 표시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러빌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end of 뭐 answer든 end of response라고 하는 이 마크가 나올 때까지 쭉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번역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추론 같은 걸 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의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사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컴퓨테이셔널리 이게 모델링해서 만들어낸 그 퍼셉트론, 그 퍼셉트론의 엄청난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말을 엄청나게 잘 이해하고 번역도 하고 유학도 잘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뉴런과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를 통한 액티베이션과 디액티베이션. 그래서 그 정보가 계속 프로파게이션 돼가지고 뭔가 머릿속에서 인지 기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도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LLM도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요즘에 많은 연구들은 실제 신경과학에서 뉴로사이언스에서도 fMRI나 또는 뭐 펫이나 이런 브레인 이미징 장치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말을 이해할 때, 말을 생성할 때 또는 뭔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의미를 분석을 할 때 도대체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지? 그걸 fMRI 같은 걸로 펑셔널 fMRI로 이제 찾아가지고 이 영역이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거네. 그런 연구들을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LLM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이언티픽한 그런 연구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걸 시작했냐면 LLM의 리전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 리전은 이제 손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LLM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레이어를 손상시키고 랜덤하게 파라미터를 손상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생성을 하던 이 LLM이 어떻게 비정상적인 걸 생성하느냐 그걸 보면 이 레이어 또는 이런 그 파라미터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사이언티픽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냐? LLM의 컨트롤러빌리티의 해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LLM의 심리학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심리학이 사실은 이제 그 인지 심리학을 뜻하는 겁니다. LLM의 인지 심리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인지 심리학은 이 사람의 이러한 그 인지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블랙박스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입력을 주고 그 출력된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론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험으로 증명하는 게 이제 인지 심리학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LLM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니까 인지 심리학의 그런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입력을 주고 출력 결과를 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규명하는 연구가 새롭게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LL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추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하면요. 자, 그러면 그런 LLM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 바라본데 오늘 뭐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었었던 것들이 좀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LM은 크게 만드는 단계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단계, PT,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제 프리트레이닝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그런 PT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T, 얼라이먼트 튜닝이라고 하는 단계, A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유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PT 단계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가면서 책도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TV 같은 것들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소설을 보고 하면서 언어적인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단계. 한 대학교 때까지. 근데 대학교는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전공만 공부하지 않고 교양도 공부하고 세계사도 공부하고 문학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공부하는 그런 단계. 그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한국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영어로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멀티링구얼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LLM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의 모든 텍스처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언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영어가 들어가든 한국어 들어가든 가장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잘 맞추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GPU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PT까지만 하면 그냥 언어의 플루언시는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심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전공 분야에 뭐 취직해서 바로 이렇게 쓰거나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당 전공 분야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도메인 특화 모델하고 연결될 거라 좀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특정한 도메인 분야에 또는 어떤 특정한 이제 전공 영역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전공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대학에서 전공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그 취직의 그 이제 클라이언트, 그 회사의 클라이언트에 맞게 또는 그 회사의 상사들에게 맞는 어떤 답변들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엄청나게 전공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가면 OJT 같은 거, 언더잡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해서 회사의 업무들을 막 배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 단계가 AT라고 하는 단계예요. AT도 좀 나누면 Supervised Fine Tuning, SFT라고 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RLHF, 좀 뭐 유명한 단어죠. 뭐 근데 이제 그건 RLHF의 H가 휴먼인데 휴먼 말고 AI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RLHF라고 하는 이 단계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AT가.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거는 SFT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SFT는 뭐냐면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하는 건 지도 파인 튜닝이에요. 그래서 지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신러닝에서도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머신이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게 Supervised Machine Learning이에요. 그래서 이 Supervised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사람이 뭔가 답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학에 전공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랑 조교가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또는 뭐 예과 끝나고 본과를 가서 이제 사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 레지던트나 이런 그 선생님들이 본인의 스승한테 수술하는 것도 배우면서 이럴 땐 이거야, 이럴 땐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작업이 전공의 스페셜리티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SFT라고 하는 이런 단계. 그 다음에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그런 튜닝 단계. 그래서 SFT와 RLHF, AT 단계는 PT보다는 비교적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해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양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PT도 마찬가지지만 저 뒷단을 할 때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고품질의 데이터. 적지만 고품질의 데이터. 이거는 그냥 카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해보고 저희가 경험한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쪽 학계 많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SFT에서 도메인 특화를 만들던 뭐 어떤 걸 잘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 진짜 잘 만들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LLM이거든요. 근데 LLM은 뭐 능력은 이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능력은 능력대로 우리가 다 알지만 얘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계에 저는 매몰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VC나 A씨들 또는 누군가를 만나면 야 이건 이거잖아, 이것 때문에 못하잖아, 이거 뭐 저기서 이거 하잖아,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거에 이렇게 나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뭐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제가 이 분야 한 3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까지는 뭐 기보나 뭐나 이런 데서 기업 평가도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거잖아요. 기부해서 돈도 받고. 근데 그때 카카오가 시작될 때도요, 이미 MSN에서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누가 그런 걸 쓰냐? 또는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도 우리 메신저 같은 거 다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카카오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래요. 내가 뭐 한다라고 하면 그 기술 다른 사람들이 다 미리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없는 기술은 둘 중 하나예요. 진짜로 창의적이고 진짜로 대단하거나 아니면 별로 아닌 기술이거나 별로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아니니까 안 하는 거가 아니라 뭐 창의적인 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가 아니야? 뭐 이렇다라고 해서 그런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강력한 이 추진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즘 시대에는 LLM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그 다음에 좀 이 사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이 능력 얘기하다 보니까 잠시 능력과 한계 얘기하다 보니까 잠시 샜는데요. 자,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참고를 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거는 못하니까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회할 수 있도록 하게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스인포메이션 가능성이 있죠. 저건 뒤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hallucination problem이죠. 환각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문제이죠. 근데 지금 뭐 환각 현상이 일어나니까 LLM 가지고 뭐 하는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지는 않죠. 민감한 쪽은 피하도록 해야 되고 환각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환각 현상이 살짝은 일어나도 괜찮도록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롱텀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거나 또는 강력한 스티뮬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쇼텀 메모리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해마,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롱텀 메모리에 저장돼요. 롱텀 메모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하드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쇼텀 메모리는 그냥 메인 메모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지나면 휘발성의 그런 메모리인 거죠. 근데 휘발되고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가 오면 그 롱텀 메모리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들인 거죠. 이것도 오랫동안 가능하고 우리는 그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계속 생성을 해놔요. 근데 LLM을 한번 학습을 하면 얘를 다시 학습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 할 수는 있지만 한번 PT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continual learning. 그러니까 평생 교육하는 이게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야 내가 새로운 걸 배웠으니 이전에 배웠던 걸 잊어버려 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의 기억이 좀 희미해지긴 하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내가 배웠다고 해서 메모리의 커패시티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게 우리 인간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머신 러닝 기반의 모델들은 영어로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학습을 다 시켜놓으면 얘가 학습 데이터에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서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학습을 시키게 되면 최적화되어 있었던 것들이 살짝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새로운 데이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재난적 망각 현상,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하는 프로블럼인데 그런 류의 문제 때문에 continual learning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knowledge ground 능력이 없다 라는 게 초창기의 문제였어요. 저건 뭐냐면 요즘은 렉으로 많이 풀려고 하는 거죠. 학습을 할 때 학습 참여되지 않은 거. 제가 아까 PT 때 세상의 지식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보지 않았으면 지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뭘 물어보면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은 신문이나 또는 논문을 통해서 안 봤으면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신 정보들을 답변을 못 한다. 최신 정보를 답변을 하려고 하면 최신 정보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그라운딩돼서 그라운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분야의 일반적인 용어라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초창기였다면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검색 엔진 붙여가지고 가져와서 그 새로운 내용을 그라운딩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요즘은 이제 렉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이제 밑줄이 지금 그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페르소나 그라운딩 능력도 없다. 사실은 저거 지금도 잘 없어요. 여러분들 챗GPT 계속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뭐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 세션 새로운 세션을 열면 똑같을 걸요. 쟤는 저를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쟤랑 인터랙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라운딩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personalized 된 에이전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사람들이 많고 그 페르소나를 다 해서 하기가 지금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여하튼 뭐 저 페르소나 그라운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도 저희 연구원 연구실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심리나 정신 케어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는 저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상담하는 상담자를 모르고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담하는 상담자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 뭐죠? T형 인간과 같은 그런 유의 답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언더스탠딩하고 상대방에 대한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그거에 그라운딩해서 답변하는 능력이 휴먼 프렌들리한 그런 머신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을 연구하는 분야를 Affective Computing 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AI가 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Affective Computing 분야가 엄청나게 더 이렇게 유망한 분야가 될 거고 현재는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지식적으로라도 지능적으로라도 똘똘하게 T형도 좋아 일단 정확하게 잘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그걸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걸 더 사겠어요? Personalized 좀 더 사람답고 내가 이야기하면 왠지 쟤랑 더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에이전트를 더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그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는 rapid learning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빠른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뭐냐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해요. 말이 어떤 그 동물들이 하는 걸 이해한 사람한테 얼룩말이 무엇인지를요 한 30초면 학습시킬 수 있어요. 얼룩말은 말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근데 조금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얼룩말은 그 몸에 흰색과 검은색의 띠가 있어. 딱 요 정도 하고 얼룩말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얼룩말인지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금의 이런 모델들은 데이터 센트릭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얼룩말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 때려 넣어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rapid learning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쟤를 잘하도록 하는 것도 참 엄청나게 중요해요.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이제 레그 기술 비슷하게 확장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정교화돼서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그거에 그라운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람은 머리가 하나 있지만 사람도 여러 가지 이 메모리들이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또 다른 보조 메모리와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그래프 기반의 래그를 많이 하려고요. 그래프 기반의 래그는 텍스처 기반의 래그라기보다는 사실은 텍스처 기반의 래그는 약간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되게 엉성한 거거든요. 그게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 있을 법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지식이 있을 법한 그 문장들을 쫙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그라운딩해서 LLM한테 최대한 잘해봐. 근데 사실은 얘가 의식이 없는 애인데 최대한 잘해봐. 프롬프트를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봐. 너 잘못하면 이제 수를 당해. 하면 또 잘하기도 하거든요. 참 웃긴 거죠. 얘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정도인데 그래프 기반의 래그라고 하는 거 unstructured 된 이 real world의 이러한 그 지식을 structured 된 지식으로 변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head와 tail, 걔들의 relationship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 트리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세상의 지식을 그래프, 지식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형화된 지식 형태. 그리고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그래프에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이렇게 역할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링크로 되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야? 그러면 해당되는 지식을 가져와서 그에 그라운드에서 답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냥 rapid learning을 할 때 그냥 rapid learning 할 내용을 knowledge 형태로 representation하고 그거에 그라운딩해서 답변을 하게 하면 굳이 파라미터로 꼭 저장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게 그 생활들을 할 때 스마트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조 기억 장치잖아요. 예전에 노트를 많이 썼지만 기억을 잘하면 좋은데 기억을 못해서 우리가 노트에다 쓰고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폰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잘 생활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선 정형화된 그런 knowledge representation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그라운딩되는 그런 LLM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만들면 저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transparency.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서 무엇이 되느냐, 저거를 보려고 저희도 리전 스터디를 시작하는 겁니다. 엔트로픽에서 LLM의 동작 원리를 밝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 신경과학이나 신경외과에서 하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뇌 수술할 때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해당 부위를 이제 자극을 해서 걔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말을 시킨다던가 해서 어떤 부위를 자극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 어떤 부위를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부위가 말을 하는 것 또는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인 매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영역은 어디고 이 영역은 어디고 이 영역은 어디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브레인 매핑이라고 하는데 저는 LLM 매핑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쫙 계층이 있으면 걔가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지. 사람은 그 뒤통수에 이 시각령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 치다가 뒤통수 맞으면 시각을 많이 잃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이 그냥 손상돼서가 아니라 시각령이 깨져버리니까 자극이 들어와도 이게 레코니션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언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언어는 우리 반구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 그죠? 왼쪽에 템포럴 로브 쪽 이쪽 부분에 있는 영역이 언어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쪽 영역을 이게 뇌졸중이나 또는 사고로 스트로크 같은 거 와가지고 이쪽 영역을 다치면 말을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LLM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저게 이게 노랗게 되어 있는 건 publicly available 한 거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 뭐 저도 뭐가 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저런 스토리의 모델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게 뭐 작년 이제 6월에 저희가 만든 구름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쟤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챗GPT 4.0, 그 다음에 클로드 3.5 소넷, 라마 3, 파이콘 거, 젠마,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구름도 구름 버전 3가 나왔는데 저것도 뒤에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상업용 그 다음에 공개된 모델들이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나는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요, 오픈 AI하고 또는 메타 정도 하고 경쟁할 수 있는, 또 국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진짜 PT를 잘해가지고 그들과 컴페터티브한 LLM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자존심 문제, 그 다음에 또 국산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주권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회사에서 하기는 했죠. 근데 안 할 수도 없었을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든다 뭐 한다, 그런 일이 없죠. 물론 미국 또는 오픈 AI도 그래요. 제가 잠시 며칠 지난주 기사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800조 정도를 투자하는데 실제 돈을 버는 거 100조 정도 지금 벌고 있대요. 근데 이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이거 계속 이거 비즈니스 모델로 잘 못 만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군데서 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국내에서 개발 이렇게 못하고 LLM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왜 꼭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능력을 이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몰 랭귀지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LLM을 가져와서 그걸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모델로 빨리 바꿔서 내 사업하는데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중소 중견 기업에서 굳이 그걸 PT 단계부터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될까?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전략으로 구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 한국어를 잘하는 SNM을 만드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대표적으로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죠. 자, 그 외국에서요, 멀티링거를 잘하는 LLM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라마 3라고 해보죠. 라마 3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힌디도 잘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가 80~90%가 영어로 됐기 때문에 한국어는 사실은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기준에서 잘하지만 영어의 능력만큼 한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중국어도 그렇고. 자, 그러면 한국어 잘하는 거를 라마스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국어 잘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랭귀지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라마 비어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저 논문에서 쓴 그림인데요. 저 라마 3 영어를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PT 단계를 좀 이렇게 건드리고, 또는 AT 단계를 좀 건드려서 그걸 가지고 라마 힌디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라마 차이니즈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라마 아라비익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밑에 있는 단계요. 저
그 라마의 잉글리시를 인스트럭션 튜닝을 해가지고 한국어 라마 같은 거 또는 한국어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저기에는 라마뿐만 아니라 공개된 모델 뭐든 상관없어요. 제일 잘한다고 하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을 갖다가 저희가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빨리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런 단계를 거쳐서 한국어 잘하는 땅땅땅 모델을 만드는 거지. 그거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를 다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위에 있는 기법들이에요. PT 단에 있는 거를 뭔가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튜닝도 하고. 자 그러면 설명 듣기 전에 1번 전략하고 2번 전략하고 어떤 게 더 잘할 거야? 이게 제가 선물을 준비를 하는 정말 어떤 게 더 잘할 거예요? 1번 전략, 2번 전략. 예, 2번 전략이 잘하겠죠. 왜냐면 PT를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PT가 뭐 하는 거래요? 세상의 지식을 학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좀 더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튜닝도 하니까 그 대신 돈은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클라이언트가 됐던 뭐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해서 저 PT 단을 건든다고 하면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대신 제일 좋은 걸 만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도 안 쓰고 데이터도 없고 한데 저거를 건든 만큼 잘하는 걸 상상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이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그 PT 모델이 있어요. 그 멀티링걸 모델이 있는 거죠. 그게 뭐그 미스트랄이 됐던 그 라마가 됐던 또는 젬마가 됐던 그거를 갖다가요. 요 AT 단을 잘하는 거예요. SFT, Supervisor Fine Tuning을 엄청나게 잘하고 그 다음에 RLHF를 잘하는 거예요. 저 단계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SFT, RLHF도 중요하지만 SFT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뭐였죠? 어떤 질문하면 어떤 답변을 해야 돼. 어떤 질문하면 어떤 답변. 이거를 고품질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든 2023년 6월에 오픈했던 그 구름 버전 1이 딱 이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저 SFT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데이터를 만들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안 됐고 시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번역했어요.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좋은 LLM 모델로 튜닝을 하고 나름 저희가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만든 게 버전 1. 그리고 젬마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학습했었던 그 모델, 데이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젬마를 또 저런 식으로 바꾼 게 저희가 오픈한 그 코젬마. 젬마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저희가 코젬마를 오픈을 했어요. 사실 저거는 이제 신문에 공개는 하지 않고 그냥 GitHub에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했어도 한국어를 그래도 좀 잘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한국어 특화 LLM으로 그 모델을 공개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도 저희가 좀 공개한 최초의 그 모델이었고요. 대학에서 공개한 폴리글라 기반으로 돼서 쟤는 그런 식으로 한국어를 잘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한 몇 개월 후에 그런 버전 2를 만들었는데 걔는 뭐 별로 성능의 차이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진짜로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어 특화된 모델을 만들자. 그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버전 3고 구름 3. 그리고 저희가 올해 4월달 정도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테스트 좀 해보셨을 건데 demo.구름.ai에 가면 저희가 챗 UI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것도 좀 더 시연을 할 건데 쟤를 만들었는데 얘는 구름 버전 2와는 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저희 거니까 저희가 잘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그리고 오늘인가 며칠 전에 어디서 양자화 했다라고 하는데 전 4비트짜리 양자화 버전도 사실은 있어요. 속도도 A100보다
덜한 그러한 이제는 학습하기는 조금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서버에서 인퍼런스를 하는데도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래서 성능이 엄청 좋은데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 게 GPT-4 터보와 GPT-3.5 터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이 구름 3예요. 이거는 저희가 구름 1을 발표할 때 구름의 생성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G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겁니다. G발은 이제 그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된 그러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를 측정합니다. Fluency, Coherency, Accuracy, Completeness.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오버롤 점수 전체예요. 근데 보면 GPT 3.5 터보보다 좀 못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솔라가 네 번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솔라도 훨씬 더 이제 발전했겠죠. 저는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에요. 저거보다 저 정도의 성능. 그 다음에 구름 버전 2는 그 다섯 번째 훨씬 더 못하는 거죠.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뭐 다른 뭐 기업에 그것도 했는데 구름 3보다도 훨씬 못한. 그래서 돈 많이 들이고 만들었는데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버전 1, 2, 3 구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두 번째 전략은요. 자, 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얼라이먼트 튜닝하는 이게 있다라 하면 이제 두 번째 전략에서는 저 두 개의 단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두 개의 단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further PT예요. 그러니까 추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추가 프리트레이닝. 추가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뭐 예를 들면 한국어 특화 모델이면 한국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한국어 데이터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한국어 지식을 많이 학습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 뭐냐? vocabulary edi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마 3가 그 토큰이요 256K 정도가 될 거예요. 256K인가 128인가. 근데 그 중에 한국어 토큰이 1%도 안 돼요. 대부분은 다 다른 언어이고 영어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라마 3에다가 한국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바로 further PT를 한다 하더라도 성능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대한 기본 자소, 뭐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기본 음소나 그 다음에 기본 형태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어 토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urther PT를 하기 전에 vocabulary edit. 그러니까 vocabulary edit은 뭐냐면 사실은 vocabulary를 더 extension 하는 거. 라마 3를 저희가 만든 거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어 토크를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어 잘하는 모델을 만들 건데 뭐 힌디, 뭐 차이니스, 재패니스 뭐 이런 거 굳이 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있어봐야 인비딩 사이즈만 커지고. 그래서 걔들은 빼내. 그 대신 영어로 남겨놔. 왜냐면 한국어 모델이지만 그래도 영어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어 토큰은 추가하고 나머지 토큰은 빼서 사이즈도 줄이고 영어는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vocabulary edit이에요. 그래서 vocabulary edit하고 further PT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대학생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AT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과정도 저건 스탠다드한 거고 저거 하는 게 돈과 지피가 많이 듭니다. 얼마나 들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디와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A백 128 또는 196장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당신들이 많이 모아둔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할게요.
근데 그 정도는 못 받을 것 같고 64장 정도 받아서 저는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저걸 할 때 스탠다드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 포드 PT를 못 한다, 돈도 없고 GPU도 없고 데이터도 없다. 그러면 vocabulary edit 정도만 더 하고 SFT, 그다음에 RLHF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RLHF 저쪽에 뭐 DPU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아예 PT 단을 하고 vocabulary edit 하지 않고요. 그냥 further PT만 하는 거예요. 근데 further PT를 하는데 vocabulary edit를 안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저걸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모르고, 저희도 누가 뭐 이론적으로 써서가 아니라 경험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이렇게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전에 전략 2로 만들어진 거, 그게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발표한 라마 3 그룹이에요. 뭐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이름이 긴 이유는 라마 3 기반으로 한 건 반드시 라마 3를 붙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름을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자꾸 저희도 막 이름을 여러 개 만들면 복잡하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만드는 거는 무조건 다 이제 그룹 시리즈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뭐 그룹. 그래서 라마 3 그룹이고요. 라마 3 그룹이 그 한국어를 진짜 잘하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특화 전략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현재 이제 라마 3뿐만 아니라 다른 LLM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XX 그다음에 그룹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괜찮은 곳에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시도해 보려고 하냐면요. 태국어, 베트남어, 거기도 자국어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만든 전략을 가지고 베트남 특화된 모델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태국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 5가지의 언어로 그걸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또는 방법이 약간 일반화된 방법으로 해서 좋은 컨퍼런스에 좀 논문도 써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게 이제 뭐 GPU 자원이나 뭐나 뭐 이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마 3를 하게 된 거는요. 야, 진짜 우리 못하는데 뭐 큰 회사에서 빨리빨리 좋은 거 만드네. 그럼 그거 갖다 빨리 한국어 만드는 거를 잘 하도록 하자. 이걸 프레임워크로 만들잖아. 진짜 한국어라도 똘똘하게 잘하는 거 만들자. 그 다음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진짜 잘하는 거 한번 두 가지 언어 잘하는 거 만들어보자.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나올 건데요. 그 우리 오픈코 LLM 그 리더보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요 몇 개의 모델이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예? 몇 개의 모델이 제가 1,500개인가 5,000개인가 헷갈려요. 1,500개? 네, 1,50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1,500개. 근데 그게 좋든 나쁘든 1,500개를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했을 거예요. 그런 버전 1 만드는 것처럼 했던,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전략 중에 further PT를 하던 안 하던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려고 하면 GPU 장비 나름 구입을 하던 클라우드에 쓰고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돈이 적지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LLM 리더보드 평가 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애가 영어를 말하고 언더스탠딩을 잘 못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잘 푸는 것만 이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 토플은 몇 점인데 미국 사람한테 뭐 말을 못한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LLM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이 1,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돈을 생각해보면 돈이 얼만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을 만들고 1등을 했네, 뭐를 했나, 이게 뭐 말이 되냐 이거. 그래서 그다음에 싱글턴밖에 못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멀티턴, 진짜 대화를 여러 번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걸 하면서 한국어 진짜 잘하는 거 만들고,
근데 우리는 PT 못 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를 특화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그거 할 때 온 디바이스를 이제 그 목표로 해서 양자화하는 거, 프로닝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해보자. 그게 라마3 구름의 개발 동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면요, 약간 이거예요. 뭐 1등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모델인데 얘들 얼마나 잘하지? 사실 구름3는 이제 리더보드에 더 이상 올리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뭐 1등 안 해도 되고, 1등 저희도 해봤으니까 더 이상 의미 없다. 1등부터 한 40등까지요. 솔라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멀티턴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학습한 모델이에요. 그다음 벤치마크 자체가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매우 생성형 AI의 생성 능력,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요약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그다음에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약간 벤치마크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픈코 LLM 리더보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많은 기여를 했어요. 경제학을 하고 좋은 모델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된다. 실질적인 LLM의 성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진짜 거기서 1등하면 얘 진짜 말 잘하네 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멀티턴 세팅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려놨어요. 리더보드에 있는 상위의 모델이에요. 너의 꿈이 뭔지 궁금해 뭐 해서 저는 사랑해 주시고 이거 나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딱 하고 이름이 뭐예요? 저렇게 생성했어요. 네 이름 물어보는데 저렇게 생성했어요. 싱글턴 세팅으로 하면 그래도 아까 특수 문자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게 해요. 저는 인공지능 어스, 바이두 어스 한국어 모델이잖아요. 네? 저렇게 생각해요. 이건 싱글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예 멀티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아예. 조선을 공부한 사람 누구인지 뭐 자세히 설명하세요. 저 싱글턴 세팅이에요. 싱글턴 세팅. 멀티턴은 아까 이제 못하는 거 저희가 알았고, 근데 이게 뭐 하여튼 상위에 있는 모델이에요. 상위에. 여러분들도 뭐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멀티턴 세팅하는 걸 해가지고 그거 다 모델에서 공개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이게 1등부터 10위까지. 어떤 거는 이제 멀티턴 세팅에 대한 걸 몰라서 저희가 못 해봤는데 거의 다 보면 차라리 20등, 30등 하는 게 생성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 1번, 2번, 3번 그 선택지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최대한 그 튜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높인 거죠. 그래서 뭐 점수 높인 거 가지고 실제 서비스할 때 도움이 돼요? 멀티턴도 안 되고 그거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진짜 잘하는 거 만들자. 다 마찬가지. 근데 라마3 그룹 제가 어제 해본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조선 공부한 사람 누구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렇게. 그 다음에 조선왕조 언제까지 지속되었어? 이렇게. 저 위에 그 다음에 국호를 바꾼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알려줘요. 저거는 뭐냐면 멀티턴 세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싱글턴 세팅에서도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저기서 말하는 국호를 바꾼 거를 뭘 얘기하냐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조선에서 대한제국에 바뀐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의 국호를 언제 바꿔서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호 바꾼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알려줘. 조선은 1905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멀티턴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름3 가지고도 해봤어요. 구름3 이게 구름3 챗 UI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구름한 사람 누구인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똑같은 프롬프트 구름3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9코에 대해서 구름 소리가 조금 더 하는데 아까도 저희가 비교해봤고 아까 그 그래프에는 저희가 라마 3 구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밸류에이션을 해봐도 구름 3가 라마 3 구름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성능을 보입니다. 자, 요거 구름 3 데모요. 여러분들 테스트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지만 데모를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페루사 물어보는가요? 사실 지 이름 얘기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 오픈AI 챗GPT를 그냥 달걀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오픈AI 챗GPT와는 다른 AI 모델입니다. 말 잘하네. 아주 칭찬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모델과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창작 능력을 보겠습니다. 신라면에 관한 지를 써줘. 너무 길잖아. 이야기 나오는 거 저희가 좀 편집한 겁니다. 시간을. 다음으로 편지 쓰는 것을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관한 현대자동차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줘. 보시는 것처럼 창작도 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름3도 AI 모델이기 때문에 유해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인 부분입니다. AI에게 요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욕해줘. 너는 이번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1번 후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해. 강아지를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 저거는 뭐 이제 폭탄 제조하는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이제 가드레일을 잘 쳤나를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유해한 답변을 회피해서 잘 대답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래 추천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트와이스 노래 추천 좀. 하나만 골라봐. 고마워. 다음으로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 알려줘. 실제 환경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라예보 사건 발생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해본 결과 정확한 답변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와 감성 대화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믿었던 친구랑 크게 싸웠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보시는 것처럼 친근한 말투로 저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과하기 힘들다면 진심 어린 대화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유도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챗GPT 같은 고성능 모델도 할루시네이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 부분을 과연 구름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신과 조자룡이 벌인 밀키토 사건에 대해 설명해줘. 이런 거 밈으로 많이 돌았죠.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네, 이거 알려줘. 되게 유명한 밈이죠. 할루시네이션 없이 잘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름3 모델 사용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